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 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우측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도구 상자의 위치가 옮겨졌을 때 제자리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수 있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제일 구석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그 친구를 클릭하셔서 두 줄로 보시거나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제너럴부터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기 편한 환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시험을 볼 때 필요한 아이들만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밝은 색상으로 어두운 색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색상은 본인이 편안한 색상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문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저의 작업창과 시험 문제창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헤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놨습니다. 이 친구가 V체크 되어 있으면 창문은 하나로만 커다랗게 띄울 수 있는 거고요. V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저처럼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커서의 모양이 중요하죠. 브러쉬로 크기를 크게 해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멀 브러쉬라고 하셔야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죠. 유니트에서 룰러, 여러분들께서 눈금자를 꺼내서 작업을 하실 적에 그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글자를 쓰실 경우에 그 글자도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인지 확인하셔서 글자 크기가 터무니없이 너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인다면 이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어느 정도 작업을 할 때에 요만큼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작업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의 이미지와 색깔이 다르면 곤란하겠죠. 비슷한 색깔, 서로 다른 색깔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꼴 선택하실 적에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로 글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세팅을 하시게 되면 작업하시는 데는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크기와 파일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파일의 크기는 400에 500짜리 픽셀 단위로 만들어라.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1번이라고 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셔라 라고 했었죠. 400에 500짜리 기본 해상도는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인지 확인하시고요. 백그라운드는 기본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룰러스를 키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1급의 1번 이미지를 갖고 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 있어서 비어있는 틈바구니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빈 공간이 없을 거예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겁니다. 오픈이라고 하시게 되면 불러오는 건 똑같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폴더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1급의 1번 열기에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우리는 400에 500짜리인데 여기서는 500에 600 정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을 400이라고 바꿔볼까요? 높이가 조금 남죠.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볼까요? 폭이 조금 모자랍니다. 남으면 잘리워서 보이면 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이 친구를 늘려서 해상도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게 윗스 400이라고 해서 조금 남는 건 잘려서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할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리 오시오 라고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데리고 온 친구는 레이어의 이름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엔터 쳐주게 되면 얘는 1급에 1번 이미지 갖고 온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필터를 주십시오. 필름 그레인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글래리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를 찾으셔서 OK 하시게 되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패스로 그림을 그려주실 건데요. 붓과 팔레트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얘를요 펜으로 그리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다 그릴지 가이드라인 좀 뽑아서 이 범위는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는 게 좋겠죠.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펜으로 그릴 때 좀 방해가 되니까 얘네들은 눈을 잠시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온 너는 잠시 눈을 감아줘라 라고 비저블을 끌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왼쪽에 있는 눈금자, 위쪽에 있는 눈금자 보이시죠? 거기에서 들어있는 숫자들을 클릭해서 질질질 끌고 내려오시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팔레트는 대략 한 300 언저리 여기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한 150 언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팔레트는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서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붓의 위치는 그거보단 조금 더 높은 곳이니까 가이드라인 뽑아서 한 240 이 정도의 위치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왼쪽에서도 붓은 가운데가 한 350 언저리 이 정도에 위치할 겁니다 라고 두도록 할게요. 펜으로 그리실 때 펜 도구를 들으시면 이 위쪽에 옵션이 샤샤샥 하고 바뀌어지죠. 그 옵션에서 저는 레이어를 보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쉐이프라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 고르시면 되겠죠. 펜으로 그리실 적에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선이 마무리, 폐곡선이 될 거예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역시 이 친구들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닫혀진 선이 되겠죠. 만들어진 선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실 적에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보이시죠? 패스 셀렉션은 통으로 몽땅 다 한꺼번에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친구이지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일부분 얘만요 라고 따로따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핸들은 쭉 당기시게 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곡선으로 쭉 당겨가면서 그릴 거고요. 직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 곡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해서 마무리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요. 만들고 나서 수정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하실 수가 있다.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적에 위쪽에 있는 옵션을 쭉 보셔라 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그 펜툴로 인한 쉐이프 레이어는 더 추가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운 걸 그릴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컴바인이라고 하시게 되면 같은 레이어 상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컴바인이라고 바꿔서 클릭하고 붓의 몸통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가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핸들 자체를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는 도중에 핸들의 방향을 꺾어 주실 때에는 왼손의 도움을 받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 나오는 점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콩 하고 잘립니다. 가는 방향과 다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점들의 위치, 핸들 다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브러쉬가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는 계속 같은 레이어에 추가가 되고 있는지, 펜을 들었을 때의 위쪽의 옵션은 추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컴바인 상태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펜 툴 이용하시고 위쪽에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기 직전까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방향을 꺾어 주실 때는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점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핸들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하나의 레이어로 잘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구멍을 빼는 게 좋겠네요. 일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번엔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서브 트랙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빼는 걸 얘기합니다. 클릭해서 구멍이 빵빵 뚫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지 보시고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컨트롤 Z 눌러서 모양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소하시고 다시 그리면 되겠죠? 세이브 패스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만들어진 거를 패스 창으로 넘어가서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패스스라고 하는 창으로 가시게 되면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으로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더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주리 콩 찍으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세이브 패스가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 패스 이름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이 뜰 겁니다.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붓과 팔레트 모양. 패스의 이름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셔서 다시 레이어 창으로 돌아와 주세요. 패스스에서 여기에 누구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친구만 선택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대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스로 돌아올게요. 숨어있던 1급의 1번 너는 눈을 떠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완성이 되죠.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하세요. 붓과 팔레트 모양을 이용해서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렇게 잘 리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해라. 클리핑 마스크 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1급의 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열기 크기가 우리 거보다 많이 크진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이리 오시오. 그러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은 정리를 그때그때 해주십사 했었죠. 1급의 2번이요 라고 선택을 했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잘리우는 그림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는 친구 이용해서 클립 잘라줄 수 있을 거예요. 크기가 너무 커 보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크기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단축키 컨트롤 T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조절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꼭지점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비율 깨지지 않게 조절이 될 거예요. 크기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이 휘어지는 건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방향도 돌려주실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세요. 내부 그림자와 선을 주십시오. 그라디언트로 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도형에다가 선을 준 거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레이어 창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FX라고 하는 친구 이용하면 스타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요 라고 도형 레이어 선택했고요. 거기에 FX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효과를 넣으실 수 있어요.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를 줄 거고요. 스트로크 선도 그려줄 겁니다. 문제에서 그 선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로 적용하세요 라고 했으니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뀌어야 되겠네요. 색깔 값이 깜장과 하향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깔 너를 이라고 직접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요. 그냥 색깔만 바꿔주도록 할 건데 지시되어 있는 그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다 색깔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죠. 색상을 넣고 보니 왼쪽에 빨강색, 오른쪽에 초록색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지에서는 아래쪽이 빨강색, 위쪽이 초록색이군요. 방향이 다르네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방향도 맞춰주고 나오는 게 좋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 레이어들은 위쪽에 쌓이게 되는 거니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 1급에 3번 불러와서 그림자 효과 줘보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3번 불러올 거고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실 적에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클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 창에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이 가능할 텐데요. 숫자 값으로 일일이 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키보드에 엔터키 보이시죠?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커다랗게 브러쉬로 문질문질 듬성듬성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적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줄이셔서 작게 조절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공 찍어서 닫아줄게요. 1급에 3번에서 데리고 왔죠. 1-3이라고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거 단축키 이용하시면 편하다고 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조절점 보일 거고요.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크기가 조절되지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줄 때는 빙그르르 돌려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쉐이프들을 깔아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글자 도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형제지간들이 쭉 나올 텐데요. 네모, 동그라미, 선, 제일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모양이 있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고요. 레이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그 모양이 뭐냐면요 라고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이 보일 거고요. 어머나 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없는걸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톱니바퀴를 확인을 해보세요. 톱니바퀴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라고 올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모양을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 친구를 그려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를요 라고 클릭했고요. 여기에서 그릴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준 상태에서 그려줄 거고요. 마우스부터 띄시고 Shift는 다 그려준 다음에 떼시면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 단풍 모양의 레이어가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율 맞춰주시려면 Shift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의 모양을 보면 색깔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해줬죠. 그럴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이거나 색깔 두 개라고 했으니까 아마 도형도 두 개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보시면 여기에서 단풍 모양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서로 다른 색깔,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개체의 색깔이 두 개이군요. 레이어의 색깔은 앞쪽에 있는 썸네일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컬러 피커가 뜨면서 거기에서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같이 적용을 할까요? 이너 섀도우라고 레이어 창문에 있는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그림자 주는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또 하나는 복사를 해가지고 쓰는 게 좋겠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가 이렇게 맹그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친구가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죠. 이동을 시켜볼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옮겨보시면 이렇게 한 친구가 더 있는 게 확인되네요. 색깔 바꾸려면 썸네일 더블 클릭한다 라고 했었죠. 색깔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꽃 모양도 데리고 와볼까요?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모양을 찾을 거예요. 쉐이프 색상 정해 줄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주면 되겠습니다. 방향이 반대쪽이로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경사와 엠보스라고 했으니 경사와 엠보스 주시면 되겠죠. 문자 효과 넣겠습니다. 수채화 그림이라고 하는 글자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일단은 글씨를 쓰고 나서 위쪽에 옵션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옵션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V체크 모양 이용하셔서 다 썼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키보드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 모여 있죠. 거기에 있는 엔터를 치셔도 글씨 다 썼습니다 라고 인식이 됩니다. 글자 레이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위쪽에 옵션, 글꼴, 크기, 색깔, 위치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궁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라고 했으니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이 저희는 위쪽에 초록, 아래쪽에 파랑인데 문제에서는 왼쪽에 초록, 오른쪽이 파랑 이로군요. 앵글 값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스트로크 주고 나올게요. 스트로크의 굵기 2픽셀이고요. 색깔 지정되어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이지만 보아하니 글자가 이렇게 출렁하고 꾸깃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다면 옵션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꾸겨주는 효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쭉 뻗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요 라고 플래그를 주면 완전히 물결처럼 출렁이는 거고요.
raise라고 하게 되면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적 느낌으로는 raise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친구가 밴드 값이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승되는 거라면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왼쪽으로 상승이 되는 거예요. 결과값이랑 이 느낌인 거죠. 오케이 단추 눌러서 위치 적당히 옮기시고요. 지시사항에서 빠진 효과는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하지요. 400에 500짜리로 되어 있는 건 JPG이고요. 40에 50으로 줄여서 저장하는 건 PSD로군요. 그렇다면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 이름은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라고 했으니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일단 JPG로 저장이 끝났고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400에 500짜리가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만 수정을 해도 다른 친구는 덩달아서 같이 수정이 될 겁니다. 40에 50짜리 OK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쪼그라든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상태에서 파일을 Save As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할 거다. 여기에서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포맷이 맞는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이름만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바뀌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짜리 앞서서 만들었던 친구와 변함없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세 종이가 열릴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눈금자가 보여야 된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켜주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1급의 4번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는 이미지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1급의 4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가 그대로 필요한 건지 축소를 해야 될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조절해 보시면 될 텐데요. 가운데에 붓이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보라색 이미지가 다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미지를 우리 종이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맞춰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600으로 좀 남습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우리 거 종이에다 맞췄더니 폭이 모자라네요. 모자라면 곤란하다 했습니다. 남으면 잘리워서 남는 거 버려버리면 되지만 모자라면 나중에 확대했을 때에 픽셀이 깨져 보입니다. 자, 이렇게 폭만 맞춰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위아래가 살짝 잘렸지만 어찌됐든 가운데 양쪽에 붓이 있는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군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4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라고 갖다 놨고요.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 풀 때에는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이 친구만 보였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됐죠. 이전에 썼던 그 필터를 똑같이 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친구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풀 때 만나봤던 친구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지금은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다른 필터가 필요하니까 이 친구는 세 번째 필터 갤러리를 불러와서 다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색상 보정 1급의 5번을 데리고 와서 녹색 계열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가지고 오실 적에 요만큼을 선택해서 갖고 와야 되는군요. 비어있는 요 동네를 좀 빼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만큼이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하셔서 뺄 부분 빼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라고 안쪽에 있는 친구들 빼서 저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을 해줬어요. 걔네들만 빼고 갖고 온다 라고 하려면 셀렉션에서 뒤집어 주면 되겠죠.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만 빼고 나머지가 선택된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겠습니다. 가져다 놨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1급의 5번으로 레이어의 이름 정리할 거고요. 녹색 계열,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세요 라고 한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퍼져 있는 물감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뀐 거 같죠?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바뀐 건 이 친구가 빨간 계열로 바뀐 거로군요. 서로 다른 색으로 뒤집어졌네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요만큼은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이미지 자체를 색깔을 바꾸려면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에 가셔가지고 색상을 왔다리 갔다리 휴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색상이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얘가 두 개가 온전하게 초록색이 되진 않네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초록색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깔을 넣어버리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넣을 테다 라고 초록 부분에다가 세처레이션 채도값을 좀 높이시면 모든 색이 다 초록색으로 강제 입혀집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원본 자체가 색깔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물감에 있는 초록 부분들을 빨강색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반짝거림을 좀 없앴고요. 다시 퀵 셀렉션으로 요 초록이 그리고 요 초록이 부분은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가 보여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 자체에다가 색깔 바꾸는 역할을 했다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색깔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휴값 똑같이 바꿀 수가 있죠. 빨강색으로 바뀌는 순간을 찾으시고요. 색상 값을 강제로 컬러라이즈로 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 자체를 누른 감기시면 원본 색깔이 이렇게 다시 나타날 수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줘도 괜찮고요. 원본 자체가 색깔이 바뀌어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그 레이어를 색깔 물들여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세요. 1급의 5번의 레이어 스타일도 주겠습니다. 1급의 5번 레이어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1급의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야 뷰를 깨지지 않는다. 레이어의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라고 내부 그림자 줬네요.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가 순서를 보아하니 이게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1급의 5번보다는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라고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머지 쉐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쉐이프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의 도움 받으십시오. 쉬프트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 방향도 맞춰 주시면 좋겠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FX.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가 생길 거다. 다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잘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방향, 위치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죠? 파란색이 더 밑에 깔려 있네요. 그렇다면 파란색 꽃은 노란 꽃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쉐이프 계속 추가할게요. 문자를 넣겠습니다. 타입 2 들으시고요.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줄 건데요. 색깔이 3개나 필요하군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콩 찍어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감이 2개밖에 없군요. 그렇다면 하나가 더 필요하죠. 비어있는 요쯤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손가락 모양 나타날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물감통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색깔 값 넣어줄게요. 글자를 만들고 보니 살짝 삐뚤음한 느낌이 들지요. 이 친구는 지금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 여기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꾸겨줄 겁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위쪽이 둥글고 아래쪽은 납작해요 라고 하는 아크 어퍼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양새 비슷한 것 같은데 양쪽이 가지런하지는 않군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쉘 어퍼로 바꿔볼까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느낌 요거 같죠? 오케이 눌러서 위치 조절하시고요. 방향 살짝 돌려줄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바깥쪽에 커서 두시면 이렇게 커서 꺼부라진 모습 보이시죠? 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2가지 버전인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커다란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건 PSD,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지요. 세이브,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마음에 들지만 포맷이 커다란 경우에는 JPEG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것 저장.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줄어드는 거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어디다가 저장하는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포맷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2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3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의 이름은 뒤쪽에 3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3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이 되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데요. 용지 사이즈만 600에 400짜리로 바꿔주면 되겠군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 시작을 할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필요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배경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에 물감을 하나 짜놓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죠. CC, FF
그 색깔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채워주세요. 필 있고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울 겁니다. 오케이. 이미지들 차근차근 불러와서 효과 주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7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빈 공간 거의 비율이 비슷하니까 크기를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볼 거고요.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조금 남습니다. 높이를 4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자라죠. 항상 모자라지 않게 남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쪽을 맞춰줘서 넉넉하게 남으면 그대로 오케이 하셔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남는 부분은 잘리워도 되니까 이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데리고 와주세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 바꿔주면 좋겠죠. 1급에 7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정할 거고요. 블렌드 모드 섞어줄 거예요. 리니어 번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노말이라고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걸 콩 찍으셔서 리니어 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푸른색이 묻어나요. 1급에 8번을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필터도 줘야 되고 마스크도 씌워야 되는군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 얘를요 라고 열기 했고요. 일단 이 친구는 데리고 와서 이 부분들을 마스크로 가려줄 건가 봐요. 통으로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크기를 좀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폭을 600이라고 맞춰봅니다. 하이트 높이가 모자라죠.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봅니다. 높이가 조금 남죠. 남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로 데리고 올 겁니다. 이름을 1급에 8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레이어에 필터를 줄게요. 러프 파스텔이라고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거친 파스텔의 효과 러프 파스텔 오케이 주시게 되면 일단 필터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에 가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이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작업이죠.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서 가려주는 마스크를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내 이미지가 가려지지 않죠.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이 친구가 가려질 텐데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흰색을 썼을 때 내 거 이미지가 잘 보인다. 깜장색을 썼을 때 내 이미지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잘 보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잘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안 보이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왼쪽 하단부터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상단으로 쫙 퍼지도록 해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 가려져서 안 보이죠? 왼쪽 하단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했어요. 오른쪽 상단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해서 안 보이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1급에 9번 가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9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지르르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는 거 기억하시죠?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게 되면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크기는 대략 200 언저리 근처에 이렇게 범위 넘어가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미지 갖다 놔주세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뒤쪽의 배경이 흰색으로 순색이죠. 그럴 경우에는 퀵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툴 이용하셔서 마술봉으로 콩 찍어주시게 되면 흰색 부분만 한꺼번에 확 잡혀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건 흰색 부분이 아니라 그 흰색을 걷어낸 나머지 부분이죠. 그렇다면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 가셔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흰색만 빼고 선택이 될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자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연습하라고 제시한 파일이기 때문에 요거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용도로서 글씨를 넣어 놓은 거예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요 벽만큼만 이미지가 잘려서 보이니까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 위쪽에는 잘리우는 그림이 얹어져 있고 그 그림한테 그만큼만 잘라져라 라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삐져나간 부분들이 없어지죠. 1급의 11번도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순서가 화병 밑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화병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0번 같은 경우는 블렌드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었군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블렌드 모드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노말로 되어 있는 친구, 문제에서 보니까 멀티플라이라고 곱하기 어둡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것도 꼭 놓치지 말고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꽃들 중에서 붉게 색상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선택하셔서 색상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요 꽃이요 라고 선택, 저 꽃도요 라고 선택.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을 경우에는 그만큼 범위 잡은 것 레이어 창에서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이 붉게 물드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가 만들면서 생성되어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색상 값은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불투명도 오퍼시티를 주세요 80%라고 하는 건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오퍼시티를 100%가 아니라 80%요 라고 낮춰 주시게 되면 살짝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얘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한 상태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십시오.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계속 반복적으로 추가해 주세요.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자를 쓰시고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추가하실 때 원하는 위치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 추가되어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에 채워져 있는 방향 우리 거랑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이 퍼질 수 있도록 앵글 값 조절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별 얘기 없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다면 워 텍스트 이용해서 꾸겨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부분의 색깔이 빨강색, 파랑색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이만큼은요 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 따로따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글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글꼴과 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정렬입니다 라고 하는 정렬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를 보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들 정리해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되어 있는 그 크기는 JPEG, 6집에 40으로 크기 줄인 거는 PSD라고 하는 거 꼭 맞춰주세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맞춰주시고요. 이름은 그대로인데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EG로 저장을 하실 것. 10분의 1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신 다음에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의 이름만 4번이라고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4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데 용지 사이즈 600에 400 똑같습니다 라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용지가 하나 깔리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건지 눈금자에서부터 이렇게 선 뽑아 나올 수 있도록 눈금자 켜두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정경색에 물감색을 쿵 찍으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주도록 할게요. 황금색으로 색깔이 지정됐습니다.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주세요. 필 보입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색깔이 채워졌고요. 패턴을 만들어서 그 친구는 나중에 쉐입을 우리가 펜으로 그려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패턴을 씌워주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패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간 자를 통해서 쭉쭉 그어 보세요. 간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30이나 40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 하나의 모듈이 되는 친구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거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하진 않을 거니까 이름은 무시하겠습니다. 40에 40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은 없는 게 좋겠죠. 배경의 색깔은 이렇게 녹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로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오롯이 달과 꽃 모양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달과 꽃은 색깔이 따로 배경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굉장히 작은 모듈 하나가 만들어졌죠. 좀 크게 볼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꽉 차도록 보일 거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요. 쉐이프 색깔을 채울 겁니다. 필 모양을 찾을 거예요. 쉐이프에서 꽃 모양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적에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주시면 좋겠죠.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죠. 달 모양도 찾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 이 친구를 에디트 메뉴 가셔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클릭하셔서 이름을 꽃, 달 모양이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저장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닫을 거고요. 이미지들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1급에 1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이미지 방 안에 다 들어있죠. 1급에 12번 얘를요 라고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는데 이 친구의 일부분만 어차피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올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정리하겠습니다. 1-1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블렌드 모드 아래쪽에 있는 이 황금색이랑 섞어줄 건가 봅니다. 하드 라이트라고. 그렇다면 현재 나만 봐라고 하는 노마를 하드 라이트라는 걸로 바꿔주시게 되면 노란색이 묻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그걸 전체가 다 보이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일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에 있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죠. 클릭하셔서 가려줄 거예요 라고 마스크를 썼고요.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은 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죠. 가려주려면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색상이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을 주시려면 그라디언트 도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에서부터 깜장색으로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해갈 건데요. 흰색 부분이 잘 보이는 이 부분으로 처리될 거고요. 검정색 부분은 가려줄 부분, 이 부분은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흰색 부분이 왼쪽에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할래요 라고 클릭하셔서 쭉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가려서 안 보입니다.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여러 번 반복하셔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13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열기.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적에 크기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1급에 13번 필터를 주세요. 크로스 엣지 마스크를 씌워서 흐릿하게 가려줄 건가 봅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를 찾겠습니다. 아티스틱에선 보이지 않네요. 접어놓도록 하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보시면 여기에 크로스 엣지가 있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안 보이길 원하는데 문제에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군요. 대각선이라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잘 보이는지 이 오른쪽 하단 부분
사람 부분이 잘 보이고 있고요. 왼쪽 상단은 안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흰색으로 잘 보이는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고요. 저 위쪽은 안 보이는 검정색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보드랍게 색깔을 그라디언트 처리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됐다면 잘 보이는 곳은 오른쪽 하단 클릭 드래그 하셔서 왼쪽 상단으로 쭉 당겨 주시면 안 보이는 부분 처리가 되죠. 조금 더 움직이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14번 갖고 올까요? 여기. 크기 조절할 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십니다. 방향 돌릴 때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이 됐을 때 돌려주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죠?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선택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었죠. 색깔의 방향 꼭 확인을 해주세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이 왼쪽, 분홍색이 오른쪽으로 바뀐 거 확인해 주십시오. 일급의 16번에서는 색상을 주황 계열로 조절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 팔뚝 부분인 것 같죠. 이만큼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색상 값을 좀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레이어 만드는 게 귀찮으시면 그냥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값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17번의 경우에는 흰색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데리고 오면 되겠죠. 퀵 셀렉션 꾹 누르고 계시면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흰색 부분을 선택하시면 그 이외의 다른 색들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셀렉션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인버스 글자 부분은 따로 빼도록 할게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펜으로 직접 그려야 되는 친구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펜툴로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게요. 왼쪽으로는 350 언저리 요만큼이고요. 아래쪽으로는 200 언저리니까 요만큼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요 안에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아이들은 좀 눈에 거슬리니까 일단 잠깐 눈을 꺼주도록 할까요? 배경만 있는 상태로 두겠습니다. 펜툴로 오브젝트 작성하실 때에 색상을 보아하니 녹색 계열이 보이고 보라색 계열이 보이고 서로 다르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줬구나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시죠? 그렇다면 일단 초록색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건 똑바로 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린 다음에 나중에 방향을 좀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그릴 거거든요. 라고 클릭하셔서 시작점 잡아주시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핸들 뽑혀 나온 거 보시고 도착점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반원처럼 보입니다.
다시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 쭉 당겨 주시고 도착점은 여기에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초승달처럼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색깔로 추가가 양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레이어가 추가될 거예요 라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지금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을 쿵 찍으셔서 컴바인이라고 추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여기가 시작이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이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 핸들을 꺾어주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꺾어져 있는 중심점 얘를 하고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 입어요.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클릭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면 반대쪽에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위쪽에 역시나 합쳐집니다 라고 컴바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클릭하셔서 시작점 드래그 하셔서 곡선 드래그 하셔서 곡선 방향을 위로 꺾어줘야 되는데 핸들이 뽑혀 나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콩콩 찍어주시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크기, 핸들의 방향 다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만들어진 친구를 하나의 레이어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잔상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잔상들 예쁘지 않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시면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정리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잔상이 없어지지요. 자, 이제 펜툴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요 보라색 계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색깔 먼저 수정할까요?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보라색을 그려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반만 그려서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주시게 되면 하나로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펜툴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클릭 하셔서 반쪽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중심점 클릭하시게 되면 잘라질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반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 친구를 레이어 새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J라고 하나 복사하시면 쌍둥이가 생깁니다. 이 친구는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요. 반쪽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살짝 벌어진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교차되도록. 자, 두 개의 레이어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릴 적에 컴바인이라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 너네 둘은이라고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지요.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레이어 자체를 합칠 수가 있는데 잔상이 이렇게 남지요.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맨 끝자락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누르셔서 잔상을 없애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레이어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보라와 초록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줬고요.
그 두 친구는 이라고 한꺼번에 Shift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방향을 동시에 같이 조절할 수가 있죠. 문제지와 같이 살짝 기울어지게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패턴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들을 복사하시게 되면 쌍둥이 카피들이 보일 텐데 얘네들은 패턴을 씌우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보실 때에 채워주는 게 단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단색이 아니라 패턴으로 넣을 거거든요 라고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어떤 패턴인데요,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꽃과 달 패턴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라 친구도 채워줄 거예요. 패턴으로요. 어떤 거? 달 패턴으로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채워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레이어에 스타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다른 레이어들 이제 쭉 켜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도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새로운 거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이제는 색깔을 단색으로 칠하도록 할게요. 레이어가 이렇게 도형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 친구는 채우기가 패턴으로 다시 바뀌니까요. 도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도형을 새로 만들 적에 나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단색으로 칠할 거예요. 모양이 뭐냐면요 라고 쉐이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도형들을 다 배치했으니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그건 웹 텍스트 이용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업을 하시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빼주시고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사라지죠. 배치의 순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글자의 위치라든지 도형의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빠진 게 없으시다면 파일을 저장하실 때 크기가 600일 400짜리는 JPG, 크기가 60일 40 줄인 건 PSD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확인하시고요. 이름 확인하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이라고 소통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면 파일을 세이브 as 어디다가요? GTK 방에다가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네 번째 문제도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